나는 남들보다 덜 먹고 더 걷고 약도 꼬박꼬박 챙기는데 왜 혈당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 하나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왜 회복되지 못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도 안 쪘고 단 것도 거의 안 먹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뇨라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연구를 살펴보면 이 질문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의학계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국 중장년층은 서구인과 비교했을 때 체격이 작을 뿐 아니라 특정 장기의 기능 자체가 더 빨리 약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췌장이라는 장기가 그렇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격의 사람을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췌장은 크기 자체가 더 작고 기능은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생활을 해도 우리 몸은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당뇨를 덜 먹어라, 살을 빼라, 운동을 더 해라라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 방식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방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내 당뇨 환자 중 절반가량은 고도 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른 체형이거나 약간 통통한 정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살이 찌지 않았는데 왜 혈당이 올라갈까요? 그 이유는 췌장이 이미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당뇨를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라고만 배워왔습니다. 인슐린은 나오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태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 중장년층에게서는 인슐린이 아예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아무리 오래 걸어도 혈당이 쉽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췌장을 더 쉬게 만들어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사입니다.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으면 췌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나도 일을 덜 해도 되겠구나. 그 결과 인슐린 분비는 더 줄어들고 회복할 기회는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하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생긴 병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몸을 혹사시키며 살아온 결과이고 특히 우리 세대가 겪어온 환경적 부담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더 줄이는 삶이 아니라 지친 장기를 다시 살려내는 방향입니다. 자, 지금부터 왜 췌장뿐 아니라 간, 소화기, 심장까지 동시에 약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혈당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뇨는 살이 쪄서 생기는 병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한국 중장년층의 당뇨는 단순히 체중 문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과 연구 데이터를 함께 보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내 당뇨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고도 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른 체형이거나 평생 날씬하다는 말을 들어온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관리하는 것은 췌장 하나가 아닙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지만 그 공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주변 환경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 환경이 바로 간이고 소화기이고 심장입니다. 한국 중장년층은 이 세 장기의 기능 저하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간은 단순히 해독만 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간을 혈당의 창고라고 표현합니다. 필요할 때는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공복 상태에서는 다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밤새 공복을 유지했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은 잤는데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무리하면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는 분들, 술 한 잔에도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분들, 이런 신호들은 연구에 따르면 간의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간이 지치면 혈당은 예민해지고 그 부담은 다시 췌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소화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 문제를 단순히 더부룩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화기는 혈당 조절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는지는 위와 장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식후에 유난히 졸리고 배가 잘 고프지 않은 분들은 소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음식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커지거나 반대로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특히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신호 전달도 둔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소화기가 지치면 췌장은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약하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심장병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기능적인 의미입니다. 평소 걱정이 많고 불안에 예민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 이런 상태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경험,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 소화기, 심장이 동시에 지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췌장은 쉬지 못합니다. 인슐린을 만들고 소화효소를 만들고 혈당 변화에 계속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췌장은 더 이상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아무리 덜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장기들이 조금씩 무리해 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혈당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친 구조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회복의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특히 공복 혈당을 결정짓는 3가지 핵심 습관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뭘 더 해야 혈당이 내려가느냐고 묻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더 해야 할 게 아니라 먼저 바로 잡아야 할 순서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복 혈당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전날의 생활 습관이 남긴 결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찍히는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숫자는 어젯밤의 선택, 어제 하루의 리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복 혈당을 몸이 보내는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이 보고서를 읽을 수 있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 혈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3가지로 정리됩니다. 저녁 이후의 공복 시간, 수면의 질, 그리고 장기적인 운동 습관입니다. 먼저 저녁 이후의 공복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공복을 단순히 입에 음식을 넣지 않는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위와 장이 실제로 비워지고 소화가 끝난 상태를 공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완전히 넘어가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장기는 쉬지 못하고 뇌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다음 날 아침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공복 혈당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3시간 이상 소화 시간을 확보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공복 혈당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장기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간과 췌장은 밤에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길어도 혈당 조절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질입니다. 깊게 잠들었느냐, 자는 동안 자주 깼느냐, 이런 요소들이 공복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은 몸이 아직 긴장 상태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양이 아니라 회복의 깊이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은 운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십니다. 어제 열심히 걸었는데 왜 오늘 혈당이 그대로냐고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단기적으로 공복 혈당을 크게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몸의 기본 체력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저장고입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이 저장고의 문을 넓혀줍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의 과한 운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늘려 혈당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덜 흔들리는 몸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공복 혈당은 순간적인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리듬이 바뀌어야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공복 혈당을 기록하라고 권합니다. 어제 늦게 잤는지,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었는지, 스트레스가 컸는지 이런 맥락을 읽기 시작하면 공복 혈당은 더 이상 두려운 숫자가 아니라 몸의 언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관리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아침 공복 시간에 무엇을 해야 혈당이 안정되고 반대로 어떤 행동이 하루의 혈당 흐름을 처음부터 흔들어 놓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무엇을 해야 혈당이 안정될까요? 혹은 무심코 반복해 온 어떤 습관이 하루를 시작부터 망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 알려져 왔습니다. 아침 공복 시간은 하루 중 혈당 조절의 출발점이자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출발선에서 이미 과속을 해버립니다.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아침을 완전히 거르는 습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왜 혈당이 오르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 스스로 혈당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은 오릅니다. 특히 전날 잠이 부족했거나 저녁에 소화가 덜 된 상태였다면 이 반응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결식은 일부 사람에게는 오히려 공복,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극 없이 몸을 깨우느냐입니다. 아침은 췌장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드럽게 시동을 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아침 식사는 소화 부담이 적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구성이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적당히 포함되고 위장을 자극하지 않는 형태가 좋습니다. 너무 달거나 너무 기름지거나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은 혈당 스파이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혈당이 걱정된다고 해서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 역시 혈당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침 커피를 마신 뒤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거나 혈당이 더 높게 나오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운동을 하면 괜찮을까요?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숨이 차고 심박이 급격히 올라가는 운동은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앉아 있지 않는 것, 가볍게 몸을 깨우는 움직임은 오히려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집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푸는 정도의 활동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서는 하루에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10분씩 나누어 움직이는 것이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식사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의 순서입니다. 먼저 섬유질이 있는 음식,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식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잘 지켰는데 내일은 못 지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 관리는 하루의 점수가 아니라 방향의 평균입니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 바뀌어도 하루의 혈당 곡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통해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보려 합니다. 아침의 선택, 저녁의 리듬, 잠과 움직임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몸을 바꾸는지, 그리고 당뇨를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졸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미 숫자에 매달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방향을 다시 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나이에도 변화가 가능할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해 연구자 입장에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당뇨를 완치라는 표현 대신 관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약물의 도움 없이도 혈당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 도달한 사례들은 실제 연구에서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뇨를 졸업한다는 것이 단순히 숫자 하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당이라는 결과 뒤에 있는 몸의 구조가 함께 회복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뇨 졸업은 혈당 하나만의 졸업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회복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심혈관 부담이 줄고 신장 기능과 말초 순환 상태가 함께 좋아지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병증 위험이 함께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합병증입니다. 눈, 신경, 콩팥, 그리고 발로 이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합병증들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혈관, 특히 아주 작은 미세혈관의 상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나빠지면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의 핵심은 오늘의 수치가 아니라 혈관이 회복될 시간을 벌어주는 데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공복 시간, 수면, 식사, 리듬, 과하지 않은 움직임은 모두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 연구 결과는 꽤 희망적인 답을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을 바꾸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식후 졸림이 줄어드는 신호들은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 실수했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감정이 스트레스가 되어 혈당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당 관리는 엄격한 통제가 아니라 몸과의 협력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먹었다면 내일은 소화를 더 신경 쓰고 잠을 설쳤다면 낮에 과도한 자극을 줄이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관리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상태도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순서를 바로잡고 장기를 쉬게 해주는 리듬을 만들어주면 몸은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덜 먹고 더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잘 쉬고 제대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저녁 이후 소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아침을 자극 없이 시작하는 것, 잠을 회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 이 중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지식을 하나 더 얹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도 방향을 바꿀 수 있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포기하지 않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향한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댓글에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